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속 랜덤 변수를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균일 분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균일 랜덤 변수, 균일 랜덤 변수의 확률 분포를 균일 분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연속 확률 분포가 되는 균일 분포, 즉 연속 균일 분포라는 것은 그 PDF가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됩니다. 어떤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항상 같은 값을 K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PDF는 fxx 어떤 식으로 주어져야 되냐? fxx는 그 구간 A부터 B까지 구간에서는 항상 같은 값 K를 가져야 되고요. 그 외의 구간, 이 A부터 B까지 구간의 바깥쪽 구간이 되겠지요. 그 바깥쪽 구간에서는 0이 돼야 돼요. 이런 함수를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이 분포를 우리가 균일 분포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항상 같은 값 K가 얼마가 돼야 되냐라는 걸 계산을 해볼 거예요. fxx가 PDF가 되려고 하면 전체 범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체 범위에서 적분한 것이 1이 돼야 되지요. 자, 그런데 그 전체 범위라는 것은 이 A부터 B까지 구간의 바깥쪽 구간은 함수값이 0이니까 적분을 해도 0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구간의 적분은 A부터 B까지만 적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부터 B까지 이 K라는 상수함수를 적분하면 전체 확률이니까 1이 돼야 돼요. 이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적분을 계산하면 여기 상수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이 상수와 구간의 길이를 갖다 곱한 것이 적분값이지요. 그러니까 이 적분은 K 곱하기 B-A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K를 구할 수 있죠? 예, B-A로 나눠주면 되네요. 그래서 K는 B-A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B-A라는 것은 그 주어진 구간, A부터 B까지 구간, 그 구간의 길이지요. 그러니까 이 상수는 구간의 길이분의 1, 즉 구간의 길이의 역수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균일분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함수가 정해져야 되는 건지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균일분포라고 하려고 하면 그 분포함수 PDF가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어떤 구간에서는 그 구간의 길이분의 1이라는 상수값을 가져야 되고 나머지 바깥쪽, 이 주어진 구간의 바깥쪽에서는 0이 돼야 되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항상 같은 값인데 그 항상 같은 값이 구간의 길이분의 1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균일분포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볼까요? 아날로그 신호가 ADC에 의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기 전에 우리 앞에서 ADC, 예,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라는 걸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럴 때, 예, 그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기 전에 먼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볼트까지 이 사이로 제한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호 특성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을 때에는 이 신호는 이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여기에서 균일 PDF로 모델링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 마이너스 5부터 5볼트 사이에서 균일 분포를 구해라 그랬어요. 뭐 간단하지요. 자, 그 균일 분포, 그 밀도 함수 PDF fxx 이것은 어떤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구간의 길이분의 1,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 나머지 바깥쪽 구간에서는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함수가. 근데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예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에서는 구간의 길이 분의 1 하는 함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구간의 길이 오른쪽 끝점 5에서 왼쪽 끝점 마이너스 5를 빼준 것이 구간의 길이지요. 그럼 구간의 길이 분의 1 계산하면 10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구간에서는 10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가 주어진 거고 나머지 구간은 0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균일 분포라고 하면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포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두 번째 분포는 지수 분포입니다. 지수 분포, 지수 분포를 갖는 랜덤 변수를 지수 랜덤 변수라고 하고요. 예, 지수 분포라는 것도 그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돼요. 확률 밀도 함수, 예, PDF가 fxx는 이렇게 주어져야 됩니다. x가 0 이상이면 베타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x승. 그리고 나머지는 0이 돼야 돼요. 나머지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보다 작은 쪽이겠죠. 예,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베타분의 1을 람다라고 바꿔 쓰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람다라는 값은 베타분의 1 이렇게 표시한 것하고 같은 값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베타분의 1을 람다라고 바꿔 쓰면 어떻게 될까요? x가 0 이상이면 그 함수는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분포를 갖는, 이런 모양의 함수를 분포 함수로 갖는, 예, 그런 분포를 지수 분포, 그 랜덤 변수를 지수 랜덤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분포 함수가 된다라는 건 우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전체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 함수를 적분해야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PDF, fxx dx. 이걸 계산하면 1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1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이 함수는 0 이상일 때만 함수값이 있고 나머지는 0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0부터 무한대까지만 적분하면 되지요. 예, 거기서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이걸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근데 원시 함수는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이렇게 표현되니까 원시 함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미분하면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 놓고 0부터 무한대까지 구간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승이니까 이 값은 0으로 가죠. 예, 0일 때 값을 빼주면 되는데 0이면 0승은 1.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러면 플러스 1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포함수가 된다라는 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분포함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0 이상일 때만 값이 있으니까 여기 0보다 작은 쪽은 값이 없습니다. 0 이상일 때만 그래프가 있고요. x가 0이면 0승 1이니까 람다겠죠? 그렇다면 여기 함수값은 람다지요. 그리고 x가 증가하면 이 함수값은 감소하죠? 예,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면 0을 향해 가네요. 그렇죠?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이 0으로 가니까 거기다 람다를 곱해도 0으로 가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가져요. 자, 그래서 여기 0일 때 람다 값을 갖고 이렇게 감소하면서 x축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그래프가 예,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이 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지수분포의 그래프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수분포의 그래프. 그럴 때 이 지수분포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면 이 지수분포의 평균, 예, 이것은 뒤에 가서 또 배웁니다. 계산해 볼 거예요. 그 평균이 베타가 돼요. 여기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 분모에 있는 베타예요. 그리고 분산은 베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베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분포의 평균은
뮤라고 쓰고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요. 그래서 어떤 분포가 있을 때 그 분포에 평균, 그리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럴 때 이 기호를 평균이다 그러면 어떤 랜덤 변수하고 특정 짓지 않으면 그냥 뮤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랜덤 변수를 x라고 특정 지으면 그러면 x의 평균이다라는 뜻으로 뮤 x 이렇게도 쓸 거예요. 또는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대값이란 뜻으로 e라고 쓸 거예요. x의 기대값은 ex라고 쓸 거예요. 이런 기호를 사용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포의 분산은 그냥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x의 분산이다라고 하면 시그마 x의 제곱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분산은 영어로 vari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variance x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라고 쓰기도 하고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는 x의 표준 편차다라고 하려고 하면 시그마 x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예, 표준 편차를 영어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탠다드 s와 그리고 디비에이션 d를 가지고 SD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x의 표준 편차다라는 뜻으로 SD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이것은 또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지수분포는 예, 어디에 많이 쓰이냐? 지수분포라는 것은 어떤 부품의 수명, 이런 것들은 지수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는 어떤 작업의 대기 시간, 이런 것들도 지수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에 대해서 또는 어떤 대기 시간에 대해서 계산할 때에는 지수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지수분포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프린트 대기열에서 다음 작업까지 대기 시간을 W라고 하자. 랜덤 변수를 W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변수도 W로 표현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 이 대기 시간 W가 지수 랜덤 변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대기 시간이 시간당 람다가 30인 30작업의 속도로 작업이 도착한다고 하자. 람다를 준 겁니다. 람다가 30이라고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럴 때 다음 작업까지 대기 시간이 2분에서 4분 사이가 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W가 2분에서 4분 사이에 놓이는 그런 확률을 구하면 되지요. 그런데 단위는, 문제의 단위는 시간으로 주어졌으니까 2분 시간으로 바꿔야 되고요. 4분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확률이라는 것은 W가 2분과 4분 사이에 있을 확률이다. 2분은 60분의 2시간, 그렇죠? 시간으로 바꾸면 4분은 60분의 4시간. 그래서 W가 60분의 2부터 60분의 4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지수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지수분포를 가지고 와서 적분을 해주면 되지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60분의 2부터 60분의 4에서 적분을 해주면 되고요. 인티그럴 60분의 2부터 60분의 4까지. 지수분포 우리가 표현된 값을 람다로 가지고 와서 함수를 기억해야 되죠. 예, 람다로 표현하면 그 지수분포는 람다 2에 마이너스 람다 하고 변수 와야 되는데 변수 W예요. 그래서 W 이렇게 갖다 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독립변수 W니까 W로 적분하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이 적분입니다. 인티그럴 60분의 2부터 60분의 4까지 람다 2에 마이너스 람다 W 승 DW. 그렇죠? 예, 이제 람다에다가 30을 대입하고 적분을 할까요? 그럼 람다는 30이니까 3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0W 승. 그렇죠? 예, 원시함수 구하면 되고요. 이것의 원시함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0W승.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원시함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0W승을 후관 적용 60분의 2부터 60분의 4까지 계산해 주면 돼요.
여기 변수 w에 60분의 4를 대입한 값에서 w에 60분의 2를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지요. 그렇죠? 60분의 4 대입하면 30하고 약분돼서 2분의 4 계산하면 2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승 이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 60분의 2 대입한 걸 뺄 텐데 60분의 2를 대입하면 30하고 약분해서 2분의 2, 1이지요. 2의 마이너스 1승.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그걸 뺄 거지요.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그럼 플러스로 바뀌고 2의 마이너스 1승. 다 됐죠?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돼요. 2의 마이너스 1승에서 2의 마이너스 2승을 빼주면 0.233 정도 나온다. 예,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지수 분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의 수명도 지수 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제품의 수명이라는 것은 그 장비나 또는 그 부품이 장착된 그런 그런 어떤 제품이 고장 날 때까지의 시간을 수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만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명이 지수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자, 그럴 때 베타는 람다분의 1, 람다는 베타분의 1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죠. 이 베타라는 것이 평균 수명이 된다고 했어요. 아까 이것은 뒤에 가서 또 공부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평균 수명이 베타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고장 날 때까지 평균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떤 전구가 있어요. 그 전구가 장착된 후에 고장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T라고 놨어요. 그렇다면 T는 당연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 분포를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구를 시간 T0 이상 사용할 확률을 계산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그 수명을 T라고 했으니까 T가 T0 이상이 되는 확률을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T가 T0 이상인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수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했고요. 그럼 지수분포를 가지고 적분하면 되고요. 그 지수분포는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T라고 놨으니까 이제 변수가 T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독립변수 맞춰주면 되고요. 자, 그런데 t가 t0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t0 이상인 구간, 여기 t0라고 하면 이 오른쪽이죠?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t0부터 무한대까지란 뜻이죠? 그래서 이 구간 t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이 분포함수, 지수 분포를 적분하면 됩니다. 변수 t니까 t로 적분하고요. 자, 그럼 원시함수 구해볼까요?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그것을 구간 적용 t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러면 t의 이 값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에서 t의 t제로 대입한 값을 빼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t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마이너스 람다 하는 게 곱해져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승 0으로 가는 거죠. 그럼 버리시고요. T0 대입한 값을 뺄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람다 T0 승. 다 됐죠? 자, 그럼 이걸 기억해 두세요. T가 T0 이상일 확률은 여기 T0를 대입해서 2의 마이너스 람다 T0 승이다.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전구를 시간 T0 이상 사용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T가 T0 이상이었을 때 그 전구를 시간 T0 이상 사용했을 때 거기서 조금 더 사용해 보려고 해요. 해서 그 T가 T0 플러스 T1. 거기서 T1만큼 더 쓰는 거죠. T0만큼 썼는데 거기서 T1만큼 더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냐라고 계산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건 조건부 확률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이 집합의 확률이 분모에 가서 계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분자는 이것과 앞에 있는 이것의 교집합, 이것의 확률이 계산돼야 되죠. 자, 그런데 교집합 볼까요? 이쪽은 t가 t0 이상인 구간이고 이쪽은 t가 t0 플러스 t1 이상인 구간이지요. t0 플러스 t1 하는 것, 즉 이상인 구간이 더 오른쪽에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작은 집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작은 집합이니까 여기 교집합을 계산하면 작은 집합이 교집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자는 t가 t0 플러스 t1 이상이 되는 확률이 계산되면 돼요. 자, 그런데 t가 얼마 이상이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계산했죠? 예, 여기 분모 t가 t0 이상이다라는 것은 여기 t0를 대입해서 2의 마이너스 람다 t0승. 그렇다면 여긴 t0가 t0 플러스 t1으로 바뀐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t0 플러스 t1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t가 t0 플러스 t1 이상이 될 확률은 2의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t0 플러스 t1승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건 지수 법칙을 쓰면 여기 분자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0승하고 2의 마이너스 람다 t1승하고 곱한 거죠.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람다 t0승은 이렇게 약분이 됐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람다 t1승이 돼요. 근데 여기는 람다 옆에 t1이 곱해져 있네요.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람다 t1승은 무슨 확률이었나요? t가 t1 이상이 될 확률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일단 그 전구를 t0 이상 사용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t1만큼 더 쓸 확률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봤어요. t가 t0 플러스 t1이 될 확률이 얼마냐? t가 t0 이상이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t가 t0 플러스 t1 이상이 될 확률은 얼마냐?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 봤는데 앞에서 사용했던 t0는 벌써 잊어버렸네요. 그렇죠? 이건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더 쓰고 싶은 그 시간 t1 이상이 될 확률을 계산하면 되네요. 그렇죠? 예, 이런 뜻으로 T0만큼 썼다라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이 지수 랜덤 변수는 무기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품이 고장나기까지의 시간, 단위는 1년이고요. 그 시간을 나타내는 랜덤 변수를 t라고 하자. t는 고장나기까지 평균 시간이 람다분의 1이 5가 되는 그런 지수 분포를 따르고 있다. 람다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람다가 5분의 1이다라고 주어진 거죠. 그렇죠? 예, 람다가 5분의 1이라고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럴 때 이 부품이 8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작동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수명이 8년 이상일 그런 확률을 구해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품이 8년 이상 작동할 확률을 계산해 봅니다. t가 8 이상일 확률이에요. 그럼 8 이상이다라는 것은 8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에서 적분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적분은 8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즉 이 구간에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지수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했으니까 람다를 가지고 표현한 지수분포 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지요. 변수 t고요. 해서 t로 적분하면 되고요. 그런데 람다는 여기 주어진 대로 보니까 5분의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람다에다 5분의 1 대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8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5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분의 t승 이것을 t로 적분하면 돼요. 자, 원시함수 구해볼까요? 5분의 1, 2의 마이너스 5분의 t승은 원시함수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분의 t승. 그렇다면 여기다가 구간 적용하면 8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무한대라는 것은 t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극한입니다.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이니까 0으로 가죠. 버리고요. t에다 8 대입한 값을 빼줄 거예요. 뺄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요. 여기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5분의 8승이 되네요. 그렇죠?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0.20189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네요. 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로 표현되는 그런 분포 함수를 갖는 그 랜덤 변수를 정규 랜덤 변수라고 하고요. 정규 분포라고 하려고 하면 역시 그 함수 모양이 PDF가 fx, x가 이런 모양을 가져야 돼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고요. 그 함수는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자, 여기도 제곱이고 여기도 제곱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시그마는 루트 밖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묶어내고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정리합니다. 그러면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전체 제곱 이렇게도 표현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PDF를 갖는 분포를 정규 분포. 정규 분포를 PDF로 갖는 그 랜덤 변수를 정규 랜덤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때 정규 분포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 기호를 보면 이 분포의 실제 분산이 여기 있는 시그마 제곱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뮤가 이 분산의 실제 평균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그마는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표준 편차 SD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있는 시그마가 표준 편차, 여기 있는 시그마 제곱이 분산, 여기 있는 뮤가 평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종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럴 때 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랜덤 변수들은 어떤 기상 실험 또는 강우량 조사 또는 부품 측정 이런 물리적인 실험 이런 것들은 전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이 분포의 특징을 공부해 보고 가겠습니다. 정규 분포는 여기 중앙에 있는 값이 그 분포의 평균이에요. 뮤예요. 뮤에서의 값이 가장 큰 값이에요. 최대값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뮤라는 값이 가장 빈번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빈번하게 나왔다. 가장 자주 나왔다. 그것을 최빈값이라고 부릅니다. 모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평균에서 최대값도 되고 최빈값도 돼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뮤를 중심으로 이 종 모양 곡선이 여기 왼쪽, 여기 오른쪽이 대칭이에요. 그렇다면 전체 넓이는 전체 확률이니까 1이 돼야 되지요. 그렇다면 여기 왼쪽, 오른쪽은 각각의 확률이 0.5씩이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왼쪽 넓이가 0.5고 오른쪽 넓이도 0.5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곡선은 여기는 뮤 플러스 시그마예요. 뮤는 평균, 시그마는 표준 편차,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 거기서 곡선이 한번 변해요. 변곡점이 생깁니다. 왼쪽으로는 대칭이니까 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역시 변곡점이 한번 더 생겨요. 이렇게 해서 변곡점이 두 군데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변곡점이라는 걸 가지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 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까지 이 구간이지요. 이 구간은 이렇게 아래서 봤을 때 오목하다, 아래로 오목하게 생겼어요. 아래로 오목. 그리고 바깥쪽은 위에서 볼 때 오목하다라는 뜻으로 위로 오목하게 생겼어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곡선은 0을 향해 가고요. 그러니까 이 x축으로 가까이 갑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이 곡선은 0으로 가요. 배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는 점점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랜덤 변수가 정규 랜덤 변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시 얘기하면 그 분포가 정규 분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랜덤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확률을 계산할 수 있죠.
x가 x1보다 크고 x2보다 작을 확률.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당연히 그 분포 함수를 이 구간에서 적분해 주면 돼요. 그래서 x1부터 x2까지 이 구간에서 분포 함수를 적분해야 되는데 그게 정규 분포니까 정규 분포 함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꺼내놨어요.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아까 제곱을 묶어서 표현했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dx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면 여기 x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2의 승수가 x제곱으로 표현됐는데 앞에 1차식이 곱해져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원시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함수로 표현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기계에다 맡길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근데 컴퓨터에다 맡겨도 이렇게 이쪽이 복잡하니까 예,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요 값을 치환할 거예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자, 요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를 z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x가 랜덤 변수니까 당연히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도 즉 z도 랜덤 변수입니다. 예, 이 z를 우리는 z 스코어라고 부를 거예요. z 스코어. 그리고 이 z라는 것은 어떤 랜덤 변수냐? 표준, 정규, 랜덤 변수예요. 예, 표준 정규 랜덤 변수입니다. Z는.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랜덤 변수의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를 거고요.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간단하게 Z 분포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 Z 분포. Z가 어떤 값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그러니까 시그마는 X의 표준 편차고요. 뮤는 X의 평균이고요. 예, 여기 있는 것은 랜덤 변수를 X라고 놨을 때, 예, 그 X의 표준 편차와 X의 평균이 여기 분모, 분자, 여기에 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랜덤 변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 변수를 X 말고 B라고 바꿨다면 B의 표준 편차와 B의 평균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해서 주어진 랜덤 변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뮤라는 것은 뮤x, 시그마라는 것은 시그마 x.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꿔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x가 x1보다 크고 x2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PDF를 가지고 와가지고 적분해야 되는데 예, 여기 있는 값을 치환했어요. 그렇죠? 예, 이 값을 z라고 치환했으니까 치환 적분으로 가야 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DZ라는 값은 시그마는 상수니까 그냥 곱해두면 되고요. X의 미분 DX 갖다 놓으면 되고요. 뮤는 상수니까 미분이 0이지요. 그래서 DZ는 시그마분의 DX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바꿔볼까요? 여기 P적분 함수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요거 제곱인데 요걸 Z라고 놨으니까 Z제곱승 그렇죠? 해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 앞에 시그마분의 1이 있어요. 여기 dx가 있어요. 근데 시그마분의 dx라는 건 dz예요. 그래서 dz라고 바꾸고요. 그럼 여기는 dz에 포함되면서 여기 앞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루트 2파이분의 1만 남았습니다. 다 됐죠? 이제 구간만 바꾸면 되네요. x가 x1부터 x2까지 움직여요. 그럼 x가 x1이면 z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지요. 예, 시그마분의 x1 마이너스 뮤가 되고요. x가 x2면 z는 시그마분의 x2 마이너스 뮤가 되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z를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z를 가지고 계산하면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기 인티그럴 시그마분의 x1 마이너스 뮤부터 시그마분의 x2 마이너스 뮤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dz.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z의 확률 분포를 알 수 있네요. z의 확률 분포 FZZ 이것은 여기 루트 2파이분의 1 하고 여기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이네요. 그렇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이니까 z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z분포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양을 볼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시그마 표준 편차. 그럼 시그마 제곱은 분산. 그렇죠? 그런데 이 모양을 Z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분모에 있는 게 1이지요. 그러니까 Z의 분산 시그마 Z제곱 이 값은 1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평균도 여긴 Z제곱하고 되어 있으니까 Z제곱 Z-0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럼 0이 뮤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Z의 평균, 뮤Z 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은 정규 분포 중에 하나인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은 1이 되는 그런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거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함수를 소개할게요. phi-x라는 함수는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기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dz예요. 자, 여기 루트 2파이분의 1이 있고요. 여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개 곱한 것은 f, z, z네요. Z분포예요. Z분포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Z로 적분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X 이하다라는 거죠. Z가 X 이하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다면 여기 FZZ를 이 구간에서 적분한 이 값이라는 것은 Z가 X 이하일 확률이네요. 그렇죠. Z가 X 이하일 확률이다라고 했으니까 Z가 얼마 이하일 확률? 그렇다면 Z의 CDF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Z의 CDF입니다. phi x는. 그래서 phi x는 Z의 CDF다. 근데 Z는 어떤 분포였다고요? 표준 정규 분포. 그러면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얼마인 거라고요? 0, 분산은 1. 그렇죠? 그래서 phi x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정규 랜덤 변수, 즉 표준 정규 랜덤 변수. 그것에 대해서 누적 분포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지요? 자, 그럼 phi x는 z의 CDF입니다. phi x는 z의 CDF. 그러니까 phi x는 z가 x 이하일 확률. 여기 x를 이렇게 갖다 주면 돼요. x 이하일 확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정규 랜덤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정규 랜덤 변수라고 하면 평균도 그냥 임의로 가질 수 있고 분산도 임의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정규 랜덤 변수에 대해서 CDF는 그 랜덤 변수를 X라고 해볼까요? FXX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요. 다시 얘기하면 대문자 X가 소문자 X 이하가 되는 확률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Z로 바꿀 수 있네요. X가 X 이하다라는 것을 Z로 바꿀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Z로 바꿔주면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니까 Z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이하다라고 바뀌네요. 그럴 확률이에요. 그렇다면 Z가 얼마 이하일 확률이다라는 것이 파이로 정의되는 거니까 얼마라는 값에다가 이 값을 대입하면 되네요. 파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X가 X 이하일 확률은 파이라는 함수로 계산할 수 있고요. 파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값 계산한 것을 표로 줄 텐데요. 파이를 계산한 걸 주는 게 아니고 Q 함수를 줄 거예요. 그래서 Q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Q 함수는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기 인티그럴 x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dz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f, z, z죠. 그렇죠? z의 분포예요. z의 분포를 이번에는 z로 적분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했어요? x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했어요. x부터 무한대까지다라고 했으니까
x 이상이지요. 그러니까 PR, Z가 X보다 클 확률. 그렇죠? 자, 그런데 Z가 X보다 클 확률은 1에서 Z가 X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Z가 X 이하일 확률 하는 것이 phi X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에서 phi X를 빼준 거예요. 그게 QX예요. 그래서 QX하고 phi X하고의 관계는 QX가 1-phi X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QX의 값을 이제 표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QX라는 것은 1-phi X니까 예, 이 관계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X가 X보다 클 확률? 그렇다면 그걸 Z로 바꾸시고요. 그럼 Z가 시그마분의 X-뮤보다 클 확률. 여기 X가 여기 오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Z가 무엇보다 클 확률 하는 것은 여기 Q라는 함수로 계산하면 되고요. 파이로 계산했다 그러면 1-파이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이 여기 함수 값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 여기 변수로 1-파이 시그마분의 x-뮤 파이로 계산하면 이렇게 q로 계산하면 1-파이가 q니까 q 시그마분의 x-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질 때는 그 일반적인 변수 x를 가지고 주어질 텐데 그 x를 z로 바꿔서 계산하셔야 돼요. Z로 바꿔서 Q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X가 X보다 클 확률이라는 것은 여기 X의 분포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럴 때 변수 X가 여기 있다고 하면 X가 X보다 클 확률이라는 것은 이 오른쪽 꼬리가 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Q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X를 Z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 Z의 값이 오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분의 X-뮤 Z가 시그마분의 X-뮤 이렇게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바꿔주고 Q 함수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Q 함수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반복해 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랜덤 변수가 정규 랜덤 변수예요. 그걸 X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때 이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제곱을 가지고 Q 함수의 값이 계산되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정규 랜덤 변수 X에 대해서 X가 X보다 클 확률. 그게 바로 뭐냐? 금방 얘기했죠? Q 함수로 계산하면 Q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다. 됐지요? 예, 이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것은 Q 함수는 또 이런 성질이 있어요. Q-X는 1-QX하고 똑같아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Z분포가 있다고 할까요? Z분포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표준 전기분포니까 마찬가지로 전기분포 곡선처럼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그 중앙은 평균이고요. 그렇다면 Z분포니까 평균은 0이고요. 그래서 0을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여기 Z의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변수를 X라고 하고 이 변수를 마이너스 X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0을 중심으로 대칭이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Q-X는 뭘까요? Q-X Q-X는 Z가 마이너스 X보다 클 확률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이쪽보다 클 확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오른쪽.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기 1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왼쪽 골이라는 것은, 이 넓이라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X니까 Z가 마이너스 X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그걸 1에서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나 마이너스 x보다 작은 곳이나 이쪽에 x보다 큰 곳이나 똑같은 넓이를 갖죠. 그러니까 z가 마이너스 x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것은 z가 x보다 클 확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에서 z가 x보다 클 확률을 빼주면 돼요. 근데 z가 x보다 클 확률이라는 것은 qx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에서 qx를 빼주면 돼요.
자, 그래서 Q-X는 1-QX하고 같다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이 식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랜덤 변수 x에 대해서 x가 x보다 클 확률은 q 함수로 q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다. 근데 q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q 마이너스 x는 1 마이너스 qx하고 같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구간을 x가 x 이하일 확률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플리먼트를 이용해서 1에서 x가 x보다 클 확률을 빼주면 돼. 근데 x가 x보다 클 확률은 여기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q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1에서 q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를 빼주면 돼요. 그런데 q 함수가 이런 성질이 있어요. 1 마이너스 q를 q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럴 때 q로 바꿀 때 어떻게 하죠? 안쪽에 있는 이 변수에 대해서 부호를 바꿔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x 마이너스 뮤를 뮤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해서 뮤 마이너스 x,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뮤. 예, 그래서 q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예, 그렇다면 x가 x보다 클 확률 q 함수로 계산할 수 있고요. q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고요. x가 x 이하일 확률 역시 q 함수만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고요. q 함수만 가지고 계산하면 q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래서 여기 x의 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x라고 하면 x가 x보다 작을 확률 이 왼쪽입니다. 그렇죠? 이 왼쪽을 x가 x보다 클 확률을 1에서 빼준 걸로 계산해서 그걸 q 함수로 바꾸면 1-q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였는데 q 함수의 성질을 써서 q로 바꾸면 여기 부호를 바꾸니까 q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뮤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반대쪽 오른쪽은 x 오른쪽이니까 x가 x보다 클 확률이고요. 그냥 q만 가지고 계산하면 q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q 함수를 계산해서 실제 그 적분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면 피적분 함수가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초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다 맡긴 겁니다. 네. 자, 그 계산한 것을 q 함수를 계산해서 표로 줄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 옆에 있는 것이 q 함수의 표입니다. 그런데 이 q 함수의 표를 보니까 여기 x의 값하고 그때 q의 값, qx를 줬어요. x의 값은 0부터 시작하네요. 해서 x의 값은 9.90에서 끝나네요. 그래서 x의 값은 0에서 9.90까지가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옆에 있는 qx의 값은 여기 2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 2 마이너스 얼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0.7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값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0.7 하고 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 7승 해주면 돼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을 앞에 있는 수에다 곱하면 됩니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 0일 때 값은 5에다가 2 마이너스 0일 그렇다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0.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5 곱하면 0.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QX는 0.5부터 있네요. 그렇죠? 해서 9.90일 때 Q 값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23승이 있어요. 그렇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2.08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거의 0이죠. 그렇죠? 그래서 0부터 0.05까지 사이에 있는 값들이 Q값으로 계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Q 함수표에는 X는 0부터 9.90까지 있고요. QX의 값은 0부터 0.05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즉, X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QX가 0.5를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표에 없어요. 예.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qx가 0.5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표에 없어요. 자, 표에 없으니까 이 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표에 없으니까 q-x가 1-qx하고 같다.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표에 있는 값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x도 여기 보니까 0부터 그 다음은 0.02, 그 다음은 0.04. 그렇죠? 얼마씩 건너뛰고 있어요? 0.02씩 건너뛰고 있어요. 그렇죠? 0.02씩 건너뛰고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 보면 예, Q 0.16은 있습니다. 그렇죠? Q 0.16. 그리고 Q 0.18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찾는 값이 Q 0.17이다라고 하면 이 표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럴 때는 예, 여기 Q 0.16하고 Q 0.18이 있으니까 평균 내시면 돼요. 2분의 Q 0.16 플러스 Q 0.18.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0.02씩 뛰다가 여기 2를 넘어가는 걸 볼까요? 자, 여기 2를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0.05가 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부터는 0.05씩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딱 정중앙에 있다라고 하면 평균을 내시고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두 값이 있는데 2.10이 있고 예, 2.15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Q 2.14를 찾는다면 여기 있는 값은 2.10하고 2.15가 있으니까 중앙은 아니죠. 중앙은 아니니까 그땐 가까운 값으로 쓰세요. 그래서 Q 2.15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정중앙에 있으면 평균 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쪽을 하나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까지는 0.05씩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4.0을 넘어가면 x가 그 다음은 4.1, 그 다음은 4.2, 이번에는 0.1씩 뛰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뛰는 것이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니까 표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x가 0부터 9.9 사이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 표에 없을 때는 여기 표에 있는 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중앙에 있는 값을 구하려고 하면 평균, 어느 쪽에 한쪽에 가깝다 그러면 그 가까운 쪽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x가 0보다 작거나 qx가 0.5보다 크면 그럴 때는 이 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q-x가 1-qx와 같다.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정규 랜덤 변수가 평균 뮤는 1이고 분산 시그마 제곱은 4를 갖는다. 정규 랜덤 변수라고 했고요. 그럴 때 x가 3보다 클 확률하고 x가 마이너스 3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x가 x보다 클 확률 하는 것은 q 함수로 계산할 수 있고요. q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 q-x는 1-qx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표에 없는 건 이 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x가 3보다 클 확률 여기 3을 여기 x 자리에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뮤는 여기 1이죠. 그렇죠? 분산 시그마 제곱이 4라고 했으니까 표준 편차 시그마는 루트 4, 2가 되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 자리에는 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Q 값은 2분의 3-1이네요. 그렇죠? 3 대입하고요. 평균 1 대입하고요. 여기 시그마 2 대입하고요. 그렇죠? 2분의 3-1은 2분의 2, 1이죠. 그래서 Q1을 찾으시면 되고요. Q1 표에 있죠? 예, 표에서 찾으시면 0.15866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표를 찾을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 이상이 될 확률 역시 q 함수로 계산할 수 있고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고요. 평균은 1 대입하면 되고요. 시그마는 2 대입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네요. 그런데 q 마이너스 2는 표에 없어요. 그렇죠? 표에 없습니다. 표에 없으니까 어떤 식을 이용해야 돼요?
1-q를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2를 부호를 바꾸면 2지요. 해서 1-q2다. 그런데 이제 q2는 표에 있어요. 그렇죠? 예, 표에 있습니다. 표에서 찾으시면 0.02275. 그렇죠? 그래서 1에서 0.02275를 빼주면 0.97725. 예,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번에는, 어, Z가 어떤 수보다 클 확률, 어떤 수보다 작을 확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도 계산할 수 있네요. 그렇죠? 앞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X가 X보다 클 확률은 Q 함수로, Q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그렇죠? 그리고 Q 함수의 성질, Q 마이너스 X는 1 마이너스 QX하고 같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앞에서 반대쪽 구간, x가 x 이하일 확률도 계산을 했어요. x가 x보다 클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돼요. 근데 x가 x보다 클 확률은 q 함수로 표현됐으니까 1-q 시그마분의 x-뮤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면 그냥 q 함수를, 이 성질을 이용해서 q 함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q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두 성질을 가지고 이제 그럼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할 거예요.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확률, x가 b보다 작을 확률에서 x가 a보다 작을 확률을 빼주면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x가 b보다 작을 확률, x가 a보다 작을 확률, 이것을 이쪽 식을 써도 되고 이쪽 식을 써도 됩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그렇다면 b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당연히 여기 자리에 b가 오면 됩니다. 그렇죠? 예, 1-q 시그마분의 b-뮤. 그렇죠? 여기도 a보다 작을 확률은 여기 x 자리에 a가 오면 됩니다. 1-q 시그마분의 a-뮤. 그렇다면 이걸 빼주면 1은 사라지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지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그렇죠? q 시그마분의 a-뮤에서 q 시그마분의 b-뮤를 빼주면 되네요. 그렇죠? 자, 이게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레이더 수신기가 전압 V를 갖는 목표물로부터 반사 신호를 관측한다. 여기서 V는 원신호하고 잡음이 섞인 형태다. 자, 원신호는 S라고 썼고요. 잡음은 노이즈라는 뜻으로 N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V라는 값은 S 플러스 N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때 S라는 것은 원래 그 나오는 신호를 얘기한 거니까 그 신호는 일정해요. 일정하다라는 것은 상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잡음 N은 이제 조건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느껴지는 그 잡음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실제 잡음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잡음이 이런 랜덤 변수예요. 잡음 N은 평균이 0이고 분사는 4가 되는 여기 B제곱하는 것은 제곱 볼트입니다. 제곱 볼트. 이것은 단위예요. 제곱 볼트. 제곱 볼트는 단위예요. 이것의 단위.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것은 4란 뜻이에요. 됐죠? 비제곱은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단위니까. 그래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은 4다. 그런 뜻입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은 4가 되는 정규 랜덤 변수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럴 때 전압 B가 2볼트보다 커야 우리 레이더가 목표를 검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레이더로부터 특정 거리에 있을 때 그 신호가 3볼트다라고 가정을 했네요. 그렇다면 이때 레이더가 목표를 검출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B가 2볼트보다 커야 검출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B가 2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면 되죠. 그럼 우리 배운 대로 B를 Z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그런데, 자, 우리는 그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B가 S 플러스 N으로 표현됐으니까 B의
평균과 뮤 B, B의 분산을 계산하셔야 돼요. 시그마 B제곱. 자, 그래서 이것은 또 뒤에 가서 배울 텐데요. 예, B의 평균과 B의 분산을 계산하는 식을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B가 이렇게 어떤 상수 플러스 N 하고 표현됐다면 여기 S는 아까 상수라고 했지요. 그렇죠? 상수 플러스 어떤 랜덤 변수의 평균. 그것은 이 상수의 평균 그 상수하고 여기 있는 랜덤 변수의 평균을 더해준 것하고 같아요. 이게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요건 S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잡음의 평균이란 건 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두 개 더하면 S인데 S라는 것이 3이다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3의 0 더한 건 3이죠. 그러니까 이 B의 평균은 3인 거예요. B의 평균 3. 이걸 뮤 자리에 갖다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값이 이제 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의 분산, B 시그마 B 제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는 식이 B가 S 플러스 N으로 표현됐죠. S는 상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 상수는 분산을 계산할 때는 그냥 사라지면 돼요. 없애버리고 요것의 분산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N의 분산을 계산한 거예요. 시그마 N제곱. 근데 시그마 N제곱은 4라고 했어요. 4제곱볼트.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값은 4로 쓸 거니까 시그마 제곱은 4로 갖다 쓰면 되고요. 그렇다면 시그마는 루트 4니까 2를 갖다 쓰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볼까요? B가 2보다 클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예, 이걸 Z로 바꾸셔야 돼요. Z는 시그마분의 B 마이너스 뮤. 그렇죠? 아까 X가 B로 바뀌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시그마라는 것은 B의 시그마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뮤라는 것은 B의 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B의 시그마는 2고요. B의 뮤는 여기 금방 계산한 것처럼 3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뮤 자리에 3 대입하고 시그마 자리엔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B는 여기 주어진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값은 Q 2분의 2-3입니다. 근데 2-3은 마이너스 1이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0.5예요. Q-0.5? 예, 표에 없어요. 그렇죠? 표에 없으니까 식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1-Q로 바꾸셔야 돼요. 그럴 때 여기 마이너스 0.5는 부호를 바꿔가지고 0.5로 바꿔두시면 됩니다. 1-Q 0.5네요. 근데 Q 0.5는 이제 표에 있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표에 있으니까 이 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찾아보면 0.30854네요. 그래서 1에서 빼주면 B가 2보다 클 확률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0.6, 9146 이렇게 나오네요. 예, 즉 B가 2보다 커야 레이더가 목표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예, 이 레이더가 목표를 감지할 수 있는 확률은 0.6, 9146이다. 이렇게 구한 거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한 문제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예제 5에서 목표물이 레이더에 더 가까워질수록 레이더에 들어오는 입력 신호가 점점점 강해진다라고 했어요. 만약 잡음의 매개 변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목표 검출 확률이 자, 목표 검출 확률이니까 어떤 확률인가요? B가 2보다 클 확률이죠? 그 확률이 0.98이 되기 위해서 신호가 얼마냐? S는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까 S를 주고 확률을 계산한 거고요. 지금은 확률이 0.98이 되기 위해서는 S가 얼마냐? S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S가 몇 볼트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계산할까요? 전압 B는 S 플러스 N, 원 신호 S와 그리고 잡음 N을 더한 것으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자, 그럴 때 아까 계산한 식 알고 있죠? 예, B의 평균과 B의 분산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뮤 B는 여기 S 상수니까 S 플러스 N의 평균 뮤 N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근데 뮤 N은 잡음의 평균은 0이라고 했어요. 근데 S는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S 플러스 0 S. 그래서 뮤 B라는 것은 S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그마 B 제곱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B는 S 플러스 N 원신호와 잡음이 합해진 거. 그것의 분산은 여기가 상수니까 이건
분산 계산할 때는 버린다고 했고요. n의 분산하고 똑같다. 근데 n의 분산은 주어져 있어요. 4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b의 분산은 4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목표 검출하는 것은 b가 2보다 커야 레이더가 목표를 검출하는 거니까 b가 2보다 클 확률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z로 바꿔서 q 함수로 계산할 거고요. b라고 놨으니까 z라는 것은 시그마 분의 b 마이너스 뮤고요. 그러면 q로 계산해서 q 시그마 분의 b 마이너스 뮤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대입하면 돼요. b라는 값은 여기 2가 주어진 거니까 2라고 바꾸시고요. 뮤는 아직 안 주어졌으니까 s라고 두면 되고요. 시그마는 계산해 보니까 2가 됐고요. 4에다 루트를 씌워서 그러니까 q 2분의 2 마이너스 s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q 값이 0.98이 되게 정하면 되는데 0.98은 표에 없어요. 그렇죠. 예, Q값이라는 것은 0.5부터 해서 거의 0까지 이런 범위에 있습니다. 표가. 그러니까 0.98은 0.5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표에 없어요. 표에 없으니까 어떤 식을 이용해야 표에 있어요. 1-Q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Q 2분의 2-S를 1-Q로 바꾸면 여기 부호 바꿔야 되죠. 1-Q 부호 바꿔주시면 2분의 S-2 그렇죠? 빼는 순서를 바꿔서. 자, 그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제 1-Q가 0.98이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Q는 1에서 빼가지고 0.98이다. 0.02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Q 2분의 S-2가 0.02가 되게. 근데 Q 값은 0.02 이제 표에 있죠. 그렇죠? 예, 여긴 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0.02가 되는 그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표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0.02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딱 중앙에 있다라고 하면 평균 내면 되고요. 어느 쪽에 치우쳐서 가깝다라고 하면 그 가까운 거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자, 그럼 표를 살펴보면 0.02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0.02, 0182는 표에 있습니다. 표에 있는 것 중에 0.02에 제일 가까운 것이 0.02, 018이에요. 이게 0.02에 제일 가까운 값이에요. 예, 이게 표에서, 표에서 제일 가까운 값. 예, 그러니까 이 값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0.02, 018이가 되는 그 Q는 어떤 값에 대해서 이런 값이 되는 거냐? Q 2.05가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2.05의 값이 이거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값이 2.05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S-2가 2.05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양쪽에 2를 곱하면 여기는 4.1. 그 다음에 2를 더해주면 S는 6.1이 되네요. 그래서 목표 검출 확률이 0.98이 되려고 하면 그 신호가 6.1V는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연속 랜덤 변수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